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무려 253평으로 꽤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넓은 대지 위에 1억 원대에 만날 수 있는 2층 전원주택입니다. 특히 주택 배치가 아주 영리하게 잘 되어 있어서 집을 제외한 마당 공간을 정말 넓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로와 바로 접해 있어 접근성도 굉장히 좋고 주거 공간 자체도 1층과 2층을 합쳐 46평이 넘게 넉넉하게 빠져 있어서 4, 5인 가족이 거주하기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넓은 땅과 넉넉한 공간, 편리한 접근성까지 갖춘 전원주택입니다. 다만 본건을 취득 시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중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집 주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도로 먼저 보겠습니다. 국도를 따라오시다 보면 바로 본건이 보입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국도 왕복 2차선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바로 그 국도에 본건이 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 상태는 매우 훌륭합니다. 왕복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본건까지 차량 진입이 매우 쉽고 편리합니다. 차량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집을 고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문은 주택의 경계를 표시하는 펜스와 똑같은 색깔인 깔끔한 화이트 흰색 철제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양문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너비가 충분히 차량이 여유롭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빠져 있기 때문에 차량이 집 안쪽까지 진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집의 가장 큰 자랑거리 중 하나는 바로 마당 공간입니다. 주택이 넓은 부지 중 뒤쪽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집 앞에 펼쳐진 마당 공간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이 넓은 마당은 크게 3가지 공간으로 영리하게 나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갈마당, 잔디마당, 그리고 텃밭 공간입니다. 먼저 자갈마당은 대문 입구와 주차장 쪽에 넓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은 깔끔하게 자갈이 깔려 있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차량 몇 대를 주차해도 충분할 만큼 공간이 넉넉합니다. 다음으로 텃밭 공간은 주차장 뒤쪽 그리고 집의 측면 쪽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밭을 일구어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전원 생활의 로망인 채소를 직접 키우는 즐거움을 여기서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의 넓은 공간은 전부 잔디마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 잔디가 깔린 넓은 마당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다만 잔디마당이다 보니 봄부터 가을까지는 잔디가 금방 자라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당이 워낙 넓기 때문에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공간으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주말에는 넓은 잔디밭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시거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꿈꿔왔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취미 생활을 시작하기에도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넓은 마당 덕분에 전원 생활의 여유와 낭만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공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갈 마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대문 입구에서부터 넓게 펼쳐진 자갈이 깔린 공간이 바로 주차 공간입니다. 차량 여러 대를 여유 있게 주차할 수 있을 만큼 넓은 면적입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로 분류되는 대문 앞에 있는 캠핑용 천막으로 만든 간이 주차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만 이 천막으로 만든 주차장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임차인의 소유물로 되어 있어서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중에 주인이 되시면 임차인에게 가져가시라고 요청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주차는 넓은 자갈마당을 활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주택의 외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주택은 경량철골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만들어진 2층 건물입니다. 지붕은 골이 나 있는 은색 또는 회색 금속으로 마감되어 있어 깔끔합니다. 1층 외벽은 2가지 재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측면과 주요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연한 갈색빛 또는 연한 오렌지색의 벽돌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치장 벽돌을 사용하여 전원주택의 아늑함을 살렸습니다. 반면에 창문 주변이나 현관문 쪽은 검은색 패널로 마감하여 모던하고 세련된 느낌을 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벽돌과 검은색 패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독특한 외관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주택 들어가는 입구 쪽 벽돌 일부가 검정색으로 오염이 다소 심한 상태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오랜 시간 외부에 노출되어 먼지 등이 쌓인 것 같으니 새로 입주하시게 되면 한번 외벽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층 외벽은 주로 화이트색의 판넬로 마감되어 있어서 1층의 벽돌 색깔과 대비되어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창호는 외관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 화이트색과 블랙 샤시가 사용되었습니다. 창문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유리 두 군데에 금이 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 관리가 조금 소홀한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수리가 필요한 사항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주택 앞쪽으로는 길게 뻗은 데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데크 공간은 집의 주출입구 역할을 하며 휴식 공간이나 야외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데크 주변에는 안전을 위해 검은색 난간이 튼튼하게 둘러져 있습니다. 또한 데크 끝쪽을 보시면 야외 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마당에 물을 주거나 청소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앞쪽 벽을 자세히 보시면 연통 하나가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통의 위치로 미루어 보아 거실 쪽에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벽난로가 있다면 추운 겨울날 전원 생활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2층에는 별도의 테라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빨래를 널거나 따뜻한 날 차 한 잔을 마시며 주변 경치를 감상하기에 아주 좋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주택 외에 제시외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 기역은 주택의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작은 건물입니다. 판넬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만들어진 창고입니다. 이 창고에는 배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보일러실 겸 창고 공간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창문도 있어서 환기와 채광에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이 제시외 건물의 면적은 8.12제곱미터로 즉 약 2.456평입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건물이 건축법상 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드뷰를 통해 건축 과정을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로드뷰 기록을 살펴보니 2015년 7월에는 이미 철골 뼈대가 올라가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에는 지금의 현 모습처럼 완공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2015년 10월을 기준으로 한다면 약 10년 정도 된 건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나중에 대출 시 제약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집이 앉아있는 땅 바로 지적도를 보겠습니다. 본건 토지는 하나의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주거용 건부지로 실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토지의 모양은 약간 사다리꼴 형태의 평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목이 답이라는 점인데요. 이는 본건 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주가 되시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에 첨부된 면장과 사실조의 회신서에 따르면 토지 현황은 농지가 아니지만 나중에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조사 때 관할관청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은 이 건물이 지어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여태 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건의 양옆에도 똑같이 주택이 있는데요. 이 주택들도 본건과 비슷한 스타일로 지어져 있으며 마찬가지로 지목이 답이고 거의 같은 시기에 지어지고 완공 시기도 비슷하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지는 북동쪽으로 노폭 약 8m 내외의 도로를 통해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면적은 837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253.193평입니다. 250평이 넘는 매우 넓은 면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이 대지의 후면 쪽 모서리 부분에 치우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을 제외한 마당을 기역자 모양으로 아주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이제 주택의 내부 구조, 즉 평면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상세한 주택 내부 구조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면적과 일반적인 주택 구조를 바탕으로 내부 구조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층의 면적은 112.07제곱미터로 평수로 환산하면 33.901평입니다. 33평이면 아파트 40평형대와 비슷한 전용 면적으로 꽤 넓게 공간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정되는 내부 구조는 현관, 넓은 거실, 주방, 다용도실, 그리고 방이 3개에서 4개 정도, 화장실 2개,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도 훨씬 넓게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 넉넉하고 시원시원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2층의 면적은 42.6제곱미터로 평수로는 12.887평입니다. 2층 지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형태를 고려했을 때 일부 공간은 다락방 형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2층은 벽으로 나뉘지 않고 통으로 크게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넓은 통 공간은 서재나 놀이방, 가족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층에는 외관에서 보셨던 직사각형 모양으로 빠진 넓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1층과 2층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대략 46.788평에 달하는 넓은 주거 공간이 확보됩니다. 이 정도 면적이라면 4인에서 5인 식구가 거주하기에도 충분히 넉넉하고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거실은 북동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현재 이 주택에는 임차인이 거주 중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은 8천만 원이며 전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는 2023년 4월 10일입니다. 하지만 이 주택의 말소기준일은 2022년 11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임차인은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낙찰자가 되시면 임차인에게 물어줄 돈은 없어 보입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이 주택이 위치한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그리고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대입니다. 전형적인 도심 외곽의 전원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본건의 앞쪽으로는 넓은 밭과 논이 펼쳐져 있어서 시야가 트여 있고 전원 생활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논과 밭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겨울철에는 안개가 자주 끼는 지역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환경을 둘러보았을 때 다행히도 본건 주변으로는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묘지나 축사 같은 시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깔끔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교통과 편의시설 등 위치적인 측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살펴보면 집 앞 도로 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는 295m로 도보로 약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만 이곳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버스가 매일 6대 정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배차 간격이나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 대중교통보다는 자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본건은 국도와 바로 접해 있어 차량을 이용하면 어디든 이동하기가 매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의시설을 이용하려면 시내까지 나가야 합니다. 시내에는 대형마트, 전통시장, 각종 공공기관, 그리고 버스터미널 등의 주요 시설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마트까지의 거리는 8km로 자차로 약 11분 정도 소요됩니다. 시내까지의 접근성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은 주변의 주요 도시들과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생활권이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음성까지는 음성군청 기준 12km로 자차 16분 소요됩니다. 증평까지는 증평군청 기준 29km로 자차 25분 소요됩니다. 청주까지는 청주공항 기준 41km로 자차 35분 소요됩니다. 진천까지는 진천군청 기준 48km로 자차 40분 소요됩니다. 충주까지는 충주시청 기준 39km로 자차 49분 소요됩니다.
주요 도시들까지의 접근성이 모두 1시간 이내로 양호한 편이라 출퇴근이나 생활 편의성 측면에서도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2517입니다. 감정가는 2억 6,417만 9,25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토지 평당 가격은 44만 2,977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 평당 가격은 322만 3,155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1억 8,492만 5천원이며 보증금은 1,849만 2,5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충청북도 괴산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253.193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49.244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로드뷰로 보았을 때 2015년에 완공된 걸로 보아 10년으로 추정되며 매각일자는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에 청주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전원주택은 253평이라는 넓은 대지가 주는 압도적인 개방감과 활용성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집이 후면에 배치되어 마당을 넓게 쓸 수 있고 넉넉한 46평대의 2층 주거 공간까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집을 고려하실 때는 꼭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 집은 1억 후반대까지 떨어졌지만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이므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법적인 제약 사항들 때문에 더 유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주의사항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관할관청의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법적인 리스크까지 확실하게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